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2부 심택 전자공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보시면 심택 10월 23일 기준 오늘 26일인데 월요일인데 심택 한 7% 정도 더 떨어졌어요. 15,000 얼마대인데 일단 17,000원대 공부했습니다. 5,400억 3,100만 주 외국인은 1.79% 모건 스탠링강 걔네들이 스탠다포드인가 하여튼 걔네들이 다 1.79%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전자공시 띠링. 자, 최시돈 대표이사. 여기는 의장이라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실세가 달라요. 실세가. 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여기에 글로벌 심텍이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이 지주회사가 심텍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40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심텍 지분을 전 대주주님인데 그분이 한 50몇 프로인가 그걸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인 그건 달라요. 자, 하는 일은 PCB 제조. 이제 공장에는 PCB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그러죠. 컴퓨터나 배가이나 전자 뭐라 해야 되나 전자 기판, 전자 뭐 메인보드 이런 거, 보드 이런 거 PCB 그 반도체에 꽂고 납땜하고 그런 판들 그런 것들. 요것도 홀딩 투자업 지주회사. 그러니까 투자자가 있고 그 밑으로 투자 지주회사가 있고 또 외국 거는 또 관리하려고 따로 이제 홍콩 거 아니면 뭐 일본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투자회사로 또 밑에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속 여부 판단 기준은 자산 총액 10% 이상을 종속하든지 아니면 750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든지 이런 회사들을 종속회사로 구분됐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 보면 심택 15년에 심택 홀딩스에서 다 하다가 PCB하고 다 하다가 인적 분할돼 가지고 따랑 나와서 인쇄회로 기판 제조용음 사업부만 하고 있어요. 15년부터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고 PCB 제조는 심택전자 서한유황공사에서 하고 심택 그래픽스 여기서도 합니다. 1번 심택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돼 가지고 인쇄 회로 기판 제조 사업 부분을 하죠. 근데 글로벌 심택은 해외 생산 법인들의 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주회사급이죠. 근데 이 회사가 18년에는 심택 홍콩 지분을 100% 인수했고 18년에는 글로벌 심택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글로벌 심택이 유상증자에 참여해가지고 심택 홍콩 100% 지분, STJ 홀딩스 100% 지분을 현물 출자해가지고 심택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심택이 글로벌 심택의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조금 헷갈리지만 메인은 글로벌 심택이다. 글로벌 심택이 지주회사다. 심택은 그냥 공장만 하는 그렇게 됐다. 그리고 선유황공사는 당사의 주요 부품인 모듈 PCB 외주 인가공 방식으로 생산하여 중국 소재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고 중국 시안에 위치하고 있다. 자, STG 홀딩스는 일본 PCB 제조회사인 일본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96%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좀 얽혀져 있는 당사를 포함해서 17사, 상장사 2개, 비상장사 15개. 그래서 기업 평가를 이크레더블에 세는 걸 보면은 현금 흐름은 C 플러스 등급 2020년, 평가 등급은 BB 등급. 16년부터 BBB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 BBB 마이너스 BB. NRC 플러스 AC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BB 등급은 어떤 건지 보니까 채무 이행 능력은 문제 없으나 경제 여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이게 평가 등급이고 그럼 현금 흐름 등급으로는 A 요거 현금 흐름 등급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은 보통 이상이나 장래 경제 여건 환경 악화에 따라 다소나마 현금 흐름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함. 조금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하는 거네요. 뭐 E나 D, C 마이너보다 낫지만 그래도 뭐 중간쯤 B도 요것도 B 요쯤 있으니까 중간쯤 그렇다고 최상위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코스닥 시장에 15년에 상장돼 있고 연역을 보면 15년에 홀딩스로부터 인적 분할해서 3자 유상증자를 합니다. 주식을 늘려가지고 자본을 확 끌어당겨죠. 그래서 제 뭐 파트너사, 뭐 샌디스크 파트너사, 뭐 클래스 서플라이사 16년에 유상증자 STG 홀딩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그 주식을 홀라당 받는 거겠죠.
그래서 세계 인류 상품 선정 생산 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제이 데비스사와 파트너 또 2016년 상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17년에 제3자 배정 상환 우선주 발행 상환할 수도 있고 우선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요거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요거 심택 홀딩스 대상을 해가지고 상환 우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STJ를 종속회사로 편입하고 심택 글로벌을 설립하고 설립 자본금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19년에 하이닉스와 동방성장대의 우수협력상을 수상을 하고 2020년에 주주배정 일반공모 또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거 의외로 유상증자 많이 하죠. T텍과 SDN, BHD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50.44%의 지분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글로벌 심텍은 국내 소재의 외국 지주회사 18년에 회사 설립하고 자본금이 95%에서 감자를 시켜서 주식수를 9만 주로 낮춘 상태에서 자본금을 이제 증자를 합니다. 주식을 늘리죠. 늘리는 상태에서 최대 주주가 심텍이 돼서 98.55%. 사명이 심텍 글로벌 2020년 이렇게 돼 있고 심텍 홍콩은 글로벌 심텍이 지분율을 100% 가지고 있고 서한전자 유한공사 심텍 서한은 11년에 메모리 모듈 전용 라인을 15,000 제곱메다 월 15,000메다를 만드는 건가? 그런데 이게 계속 확장돼서 15,000에서 25,000, 25,000에서 27,000 제곱메다를 월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캐파를 계속 확장했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STG 홀딩스는 최대 주주가 글로벌 심텍인데 지분율을 100%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자 심텍 그래픽 일본 내 회사이고 심텍 종속 회사로 편입됐고 MSAP 생산 라인이 증설되었다. 뭐 이렇게 지분은 68%를 보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합병 심텍홀딩스에서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데 신설회사인 심텍으로 분할되고 신설회사인 심텍과 존속회사인 심텍홀딩스는 15년 코스닥 시장에 각각 변경 재상장했다. 심텍홀딩스도 있고 심텍도 있고 이렇게 재상장되었다. 이렇게 분할하고 분할 등기하고 재상장하고 현물 출자로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자 심텍홀딩스를 보면 11년에 코스닥 시장 히든 챔피언까지 지냈고 13년에는 강소기업 선정됐고 16년에 코스닥 등록되죠. 14년에 도시바에서 베스트 파트너상, 샌디스크 베스트 인 서플라이상, 14년에 SK 동반성장대의 베스트 파트너 어웨이 어워드 2년 연속, 15년에 회사를 분할하고 심택이 심택홀딩스가 되고 그리고 심택홀딩스는 또 코스닥이 변경 신청되고 심택도 코스닥이 상장, 심택홀딩스도 상장. 아 글로벌 홀딩스인가 그거라? 심택홀딩스. 그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뭐 17년에 기명 전환주, 전환 우선주, 전환할 수 있고 우선주를 전환할 수 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계속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자사도 19년엔 자사주 200만 주 취득 완료 43억 규모. 그리고 19년엔 하이닉스 동반 성장대의 우수 협력사 수상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넘어가다 2020년 5월에는 심택이 T텍, SDN, BHD 유상증자 참여해서 50.44% 지분을 획득했다. 이렇게 나오고 영업은 15년 요거 아까 계속 했던 말인데 일적 분할 방식으로 투자, 브랜드 수수료, 경영 자문 수수료, 임대 수수료 등 지주 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심택홀딩스와 기존의 PCB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심택으로 심택은 공장 그거 뭐 임대 수익, 경영 자문 수수료, 브랜드 수수료 여러 수수료 받는 데는 심택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주회사에는 심택홀딩스가 있고 글로벌 심택이 있어요. 배당, 브랜티, 로열, 경영 자문, 임대 수익, 해외 자회사 관리, 지분 관리 이런 것들을 이런 지주회사가 하고 PCB 제조는 이제 공장인 거예요. 본격적인 모듈 PCB 및 서브스테이트 PCB 등을 생산하는 심택, 서한 유한공사, 심택 그래픽, 스튜디오 SDN 이런 데가 공장이에요. PCB 영업은 말 그대로 영업이고 자본금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15년에 이제 딱 코스닥 상장할 때 어떻게 액면가 500원에 1,800만 주를 딱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515, 5, 58에서 40, 한 90억 정도, 9억인가 90억 정도, 9억 계산해봤는데 이제 계산 안 해요. 이렇게 상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15년 한 달 뒤에 한 달도 안 돼 보름 뒤에 유상증자 3자 배정 누굴 딱 정해서
380만 주를 11,700원에 팝니다. 정자 비율 20%. 여기에 1,800만 주에 20% 380만 팔아서 산 거죠. 샀다. 그래서 그러면 액면가 500원 빼기 11,700원 하면 11,200원 남잖아요. 이 11,200원에 곱하기 380만 하면은 요게 뭐다? 잉여 자본금. 이익잉여금이야 이거. 잉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요거는 자본금. 그러면 500원 곱하기 380 요거는 자본금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차액이 남잖아요. 11,700원이니까 500원 빼야지.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서 곱한 거는 자본잉여금으로 쌓인다. 나중에 자본금이 있을 때 자본잉여금이야. 자본금, 자본잉여금 헷갈리는데 이익잉여금, 그렇지. 자본잉여금으로는 배당금을 줄 수가 없어요. 이익잉여금으로 줘야지. 쉽게 말해서 이익 난 걸로 그 배당금을 줄 수 있거든 주주들한테. 그러니까 요거는 줄 수는 없다.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자본금이 증자됐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해서 내 새로 주식을 발행한다. 액면가는 500원이고 판매가는 7,700원이에요. 20만 주를 팔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불린 거예요. 이 불리는 이유가 자본금을 불리기 위해서 17년에 유상증자 우선주를 12,500원에 팔았다. 150만 주를. 이거 얼마? 7%를 우선주를 발행했다. 그리고 상환권 행사. 상환권은 검색을 해보니까 RCPS라고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교환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우선권. 그러니까 전환권, 이렇게 상환할 수 있는, 받을 수 있고, 뭐 교환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상환 전환 우선권이라고 해요. 상환도 시킬 수 있고 전환도 제일 좋은 거. 어떤 말이냐면 뭐 이렇게 전환권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전환시킬 수 있는 기능만이 있는 사채인데 이자를 받든지, 그리고 또 교환권 사채는 우선주를 뭐 보통주로 교환할 수 있는, 아니면 우선주를 뭐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아니면 그렇지, 우선주를 그냥 현금과 교환할 그런 식으로 그 기능만 있는데, 요거는 상환권도 있고 교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우선주 변환권도 있고 다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별로 제일 안 좋지. 그 대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혜택. 그 혜택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12,500원에 다 이게 발행했다가 요걸 다 소각한 거죠. 마이너스는 소각이란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최근에는 유상증자 9월, 그러니까 최근에 2020년 9월에 유상증자가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3자 배정, 심택홀딩스를 대상으로 140억짜리를 상환 우선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요거 이유가 부채율을 200%로 낮추기 위해 발행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 RCPS는 상환 변환 우선주는 제일 좋은 거.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 상환도 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변환도 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우선주를 또 보통주처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주의 장점과 보통주의 장점, 우선주는 배당금을 1%라도 더 받잖아. 조금 더 받잖아요. 그런 거의 장점도 있고 또 이자도 꼭꼭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상환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제일 좋은 거. 오케이. 주식 총수, 그러니까 3천만 주에서 우선주를 150만 주를 발행시켜서 총 합쳐서 3,300만 주를 발행했는데, 그 중에 감소한 거는 상환 우선주를 150만 주를 상환해서 150만 주를 빼면은 지금 보통주 3,100만 주가 있다. 그래서 뭐 보니까 또 8,000주는 자기들이 이제 뭐 자기 주식수라고, 일단 보통 이런 건 소각하는데 소각 안 되는 게 8,000주. 요거는 뭐 임원을 초빙하든지 아니면 뭐 기업을 합병했다든지. 근데 8,000조 너무 작으니까 줄 수 있겠죠. 인센티브로, 아니면 직원들한테 뭐 인센티브로 줄 수 있겠죠. 주주 회의 열어가지고, 임원 회의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주식수라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다. 요거는 거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다. 요렇게 있는.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3,180만 주가 이렇게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은 요거 소각된 게 150만 주. 어떻게 직접 장외에서 직접 취득한 우선주 상환 변환 우선주, 그거를 상환한 거다. 갚은 거다. 날린 거다. 소각시킨 거다. 그래서 이건 보면 주식 명칭 발행된 걸 보면 17년에 500원짜리를 시작가 500원짜리를
지금은 시장가가 한 4, 5천 원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싸게 12,550원에 190만 1,900만 주를 발행했다. 아니다. 이거는 금액이다. 금액. 199억을 발행, 그 200억짜리를 발행한다. 그게 주식수로 하니까 얼마다? 150만 주. 150만 주를 하고 이 액면 금액의 1%는 배당이다. 요거 배당이다. 그리고 발행 이거 보면 돼요. 상한 조건이 발행회사는 본권 우선주의 발행 1년이 경과한 1년 뒤부터 10년 되는 날까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1년 지난 때부터 그 뭐고 발행회사는 갚을 수 있다는 거지. 1년 뒤부터. 1년 안에까지는 이자만 주다가 1년 뒤부터 네가 10년까지 이자를 계속 주들 건지 아니면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그리고 상환 방법은 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날에 5영업일 전면까지 서면으로 우선주에게 미리 얘기해야 된다. 우리 씨 이걸로 돈 벌려 하고 있는데 돈 갚는다고 찾아오면 안 돼. 미리 와야 돼. 이런 것들, 기간도 있고, 주당 상환 가격은 우리가 살 때는 12,550원 계산해서 상환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고, 의결권은 없어. 우선주니까. 그 대신에 이제 뭐, 2020년 3월 11일 상한 우선주 전량을 자기 주식으로 취득해 소각하고 보고서 제출에 맞서 선주는 없다. 지금은 소각이 없다. 이런 것들이 조건들이 있는 것들은 요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전환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되고, 자, 의결권은 지금 보통조 요거는 자기 주식이니까 없고, 주식수가 발행된 게 3,100만 주, 3,100만 80만 주에서 의결권이 있고, 배당은 기업 내 재무제표 개선 주주들의 배당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 나갈 계획이고, 여기 보니까 회사는 사업년도 정관에 개시일 3월, 6월, 9월 말일 현재 주주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률 1조 165조 12항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금은 금전으로 한다.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회사마다 그런가? 나 요거만 처음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읽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있는데 얘들은 안 하고 있어. 일단 1년짜리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이고 단기 순이익이 18년도에는 49억. 이거 얼마고 이거? 잠깐만 이거. 억이제 단위가 없네. 억이겠지. 100만원이 100, 1000억, 10억, 59억. 작년에는 마이너스 660억이 순이익이었어요. 마이너스 660이 적자에 적자. 그리고 올해는 지금 300억의 흑자가 지금 돌아서서 배당금을 보니까 저작년에는 160원, 작년에는 160원 이런 식으로 줬는데 비율이 배당 수익 주가 대비 2%, 18년도에는 2.4%였고 19년도에는 1%였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퍼센티지로 보니까 마진의 78%를 18년도에는 배당금으로 줬어요. 맞죠? 이게 현금 배당 성량이 지금 순이익의 78%란 말이거든. 근데 여기는 적자 났는데도 배당금을 줬어. 적자 났는데 왜 배당금을 주지? 뭐 한 번뿐이라 생각했겠죠. 맞죠? 그리고 올해도 뭐 특별한 거 없으면 주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사업의 내용으로 사업 개요, 지배회사는 심택이 있고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고 종속회사는 투자업, 인쇄회로 기판 제조 인가업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이게 전자산업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 부품 중에 하나, PCB 사업은. 그러니까 필수니까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주로 하는 게 PCB 용도에 따라 부품 실장이란 말이 부품 장착용 메인보드식 PCB와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에 장착할 때 중간에서 버프 커넥터 연결하는 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엄청나게 작은 거를 다다다다다다다다 되는 걸 조만한 거를 요거 처음에는 이만하게 큰 게를 만들어서 세월이 막 20년 지났어요. 20년. 그런데 조만한 크기가 요만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요거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만한 틀을 만들어가 요거를 미리 여기에 담아서 요거를 따로 이렇게 장착하기 쉬운 데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거야. 이걸 큰 의미로 서브스트레이트를 그런 거야. 이제 중간에 들어간다. 중간에 이런 것들 들어간다. 이게 다 묶어놓은 거. CPU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겠죠. CPU 안에 모든 게 다 함축돼 있잖아. 요즘은 뭐 인텔 그래픽 CPU 그러면 안에 그래픽 카드도 내장되어 있고 뭐 어떤 거는 뭐 여러 가지 내장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외장형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정적인 공간에다가 한 개 심으려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하나 통째로 만들어가, 부피 있는 걸로 만들어가 거기에다 딱 심었다가 그걸 탁 다시 끼우는 그런 방식, 서브스트레이트로 기판으로 분류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메인은 심택은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메인이에요. 자,
시장 규모는 4.9% 하락 589달러, 583달러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뭐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오토모빌, 오토모티브, 인더스트리얼, 메디컬 뭐 이런 식으로 밀리터리, 패키징 이런 것도 있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지만 19년에서 20년 성장은 마이너스 이 중에 플러스 된 게 의료 쪽과 뭐 밀리터리면 그거죠. 방산 쪽, 그리고 패키징 쪽, 요런 쪽은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어. 전망이.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니까 인쇄 일기판이 무조건 컴퓨터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다 봐야 돼. 모든 게. 그리고 메모리 모듈용 기판은 30% 세계 글로벌 시장 30%를 유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 1등이라고 보면 돼요. 08년도부터 지식경제부 세계 인류 상품으로 되어 있고 시장 선도 기술이 그 중에 패턴을 매립하는 기판 ETS라고 이게 매립시켜서 만드는 기판과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인류 상품 주거돼서 하여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짜리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이거 최종 공급 고객과 함께 주문형 생산 방식에 따르면 공급 체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제 주문해야지 물건을 만드니까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다. 미리 만들어놨는데 요번엔 여기 들어갈 거니까 조금 더 작게 만들어 부피를 더 크게 높이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고로 쌓아두고 뭐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주문 들어오고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 항상. 그리고 PCB 고성능, 고집적, 고성능 크기는 똑같은데 고성능 단차를 더 얇게, 더 작게 뭐 이런 것들에 따라 평균 단가가 높은 제품 위주로 확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제조 공법이 요구되기도 하고 뭐 제조 공법이 이거잖아. 많은 층을 만들어서 이 층마다 다 쌓는 게 있고 또 더 작게 이거는 두께고 이거는 가로에 이건 옆에서 보는 거라면 이거는 위에서 보는 거라면 이걸 더 작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한 두께도 이렇게 더 가늘게 더 날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계절성을 띠기도 한다. 경제 요소는 SIP, FC, CSP 이거 서브스트립 이거 좀 요런 방식이 뭐 먼저 자르고 하느냐, 먼저 붙이고 하느냐, 거기다 구슬을 넣느냐, 구슬을 안 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니까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공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은 모르겠더라. 한 수십 번 봐야 되겠더라. 그래가 여기 보면은 제품의 차이가 100% 완벽하게 당사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우리 회사와 뭐 100%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별로 없다.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형 PCB 부분은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이라 가지고 당사가 제조하는 모듈 PCB와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부분에서 무의미한 신규 업체의 진입은 없던 바 향후 경쟁 구도 변동성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듈 PCB 또 콧물 나가 코 막고 할게요. 모듈 PCB 서브스트레이트 기판 쪽은 신규 업체도 없고 경쟁 구도 변동도 굉장히 많다. 보면은 국내에는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가 있는데 대덕전자가 제일 높아. 대덕전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시장 특성 메모리 모듈형이 있고 또 SSD 거기도 하여튼 다 들어가 있는 거. MCP, 플립 온 칩, CSP, 볼 온 컨트롤, 볼을 위에 올려가 이런 것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구분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86%가 여기는 수출로 팔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모듈과 PCB 메모리 모듈 PCB와 BOC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세계 인류 상품이 지정되기도 했고 얘들의 선도 기술이 패턴 매립형 기판 또 세계 인류화 상품이 지정된 바 있어. 그래서 세 가지가 얘들의 무기야. 어떤 거? 메모리 모듈 PCB 그리고 BOC 그리고 ETS 이렇게. 자 그리고 빅4 메이커칩 회사가 거의 얘들한테 10% 이상 매출을 발생시키고 어떤 업체가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빅5 패키징 전문 기업은 ASE, 엠코, 스필, SPIL, JCT, PTI 이런 식으로 회사들도 있다. 퍼스트 1차 메인 공급업체 전략 파트너로서 잘 개발하고 있다. 지금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DDR5 때문에 주목하는 거예요. DDR5와 이거 그거 새로 이제 또 파운드리 쪽과 여기에 연관되나? 파운드리를 하려고 그러면 파운드리가 연관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공부해 보세요. 메모리 모듈과 파운드리 연관 되게 모르겠다. 헷갈린다. 신규 사업은 메모리 모듈 PCB 위주의 사업에서 이것도 방식 작업하는 방식 이걸 먼저 자르고 하냐 안 자르고 동그란 걸 먼저 작업해 놔놓고 나중에 자르냐 이런 것들 SIP, BOC, FMC 방식 성장성이 높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분야로 고객 확보,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 대표이사, 영업본부, 제조본부, CTO, SAM, 전략기획본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주요 제품 서비스로는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가 70%를 차지해. 4,200억. 4,200억 매출. 여기 1조 매출이에요. 4,200억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모듈 PCB가 여기 아까 무기라 그랬잖아요. BOC가 얘들 세 번째 무기인데 그게 없네요. 요게 1,800억 매출 30%. 70% 30%. 나머지는 거의 뭐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70%, 모듈 PCB가 30%.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모듈 PCB는 개인용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 기억 용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칩 하나의 PCB 위에 여러 개의 고밀도 그러니까 메모리 D램 64메가 D램 뭐 그런 거 중간에 그거를 더 고밀도하게 정착시키는 그런 것들 메모리 쪽이죠.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일반 메인보드와 달리 반도체 칩이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하는 방식. 인티그레이션 뜻을 모르겠고 필요한 기간에 기존의 리드 프레임을 기존에 이제 다리 반도체에 있으면은 기존에 이렇게 이게 반도체 있잖아. 그러면 다리 있잖아. 요걸 프레임이라고 리드 프레임이라고 연결되는 프레임. 요런 거 아닌 그냥 연결 아닌 리드 프레임을 활용한 인티그레이션을 되게 신기한 기법. 그러니까 그냥 CPU 보면 돼. CPU 보면은 그냥 탁 뭐 다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탁 꼽아 그냥 뚜껑 딱 닫아가 작대기 옆에 낮추면은 된대.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다들 그런 것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메인 PCB 말고 그 따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작은 것들을 하나씩 끼우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거를 한 군데에다가 뭉쳐놨는 걸 그 한 군데를 연결해 주는 거 연결해 준다.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중간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빌드업 보드, 번인 보드 뭐 이런 것들 뭐 이거 모르겠다. 인쇄 회로기판 요게 그거죠. 원재료 PCB 원판이 뭐 556억 금도금 이게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게 뭐 이렇게 재료 있잖아요. 뭐 있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 중에 금이 가격 대비 제일 싼 모양이라. 그래서 금을 쓰지. 제일 구하기 쉽고. 그래서 반도체 그거 재활용 업체들이 그 메인보드 가져가가 노켜가 금을 만든다 하잖아요. 여기서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으로써 선을 연결하는 거지.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것들 한다. 쿠퍼 라미네이터 이 뭐야?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뭐 이렇게 내가 이거 받는 거는 3기 때 17년, 18년, 19년, 20년이면 7,600, 7,000, 7,800, 43,000이 확 올라버렸어. 이것도 1,200원, 1,300원 했는데 7,900 올랐고 2,800원, 2,200원, 3,000원 하는데 2,900원. 여기는 2만 8,000원, 2만 8,000원, 3만 5,000원 하는데 1,700원 확 낮췄어. 이게 뭔 말이지? 골드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통과. 모르는 건 통과. 그래서 공장 가동률은 지금 90%가 팽팽 돌아가고 있다. 90%면 거의 빵빵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자산, 요거는 뭐 이렇게 생산 설비 자산 국내에 220억, 일본에 90억, 98억, 토지죠, 토지. 그렇고 건물은 국내 거는 860억, 중국 200억, 일본 220억, 합쳐서 1200억. 구축물, 뭐 굴뚝, 다리, 뭐 이런 것들은 다 합쳐가 일본은 16억, 우리는 1억. 기계장치 우리는 1300억, 중국은 130억, 일본은 280억, 합쳐서 1800억. 이런 식으로 차량 운반구 차 같은 거 시설장치 뭐 기계 이런 거겠죠. 시설장치가 기계 있었다 이가. 구축물 기계장치 있었고 차량 시설장치는 뭐지? 시설에 장치되어 있는 건가? 시설에 있는 그거 설비 말하는 건가? 몰라. 자, 건설 중인 자산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게 국내에는 169억, 일본에는 35억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매출에 관한 사항은 모듈 PCB가 수출이 1,500억,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70% 차지하는 게 있죠. 모듈 PCB가 30% 차지하고 요게 3,600억, 합쳐 4,000억이고 수출이 5,254억,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내수가 860억, 합계 6천억. 요거 2분기 거니까 3, 4분기 합치면은 그 1조 넘겠죠. 1조 넘었네. 1조 넘겠다. 로 볼 수 있다.
판매 경로는 수출 같은 경우는 접수해서 납품해서 외화 입금되고 내고되고 깎아주나?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90일 내에 외화가 입금되고 자, 수주 상황 인쇄 회로 기판 2020년에서부터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주 받은 게 1000 US 달러, 1000 US 달러. 수량 요거는 메다, 제곱메다 170만 메다를 만들어내라. 얼마? 6 뭐야 이거 1100만 1000만 6억 7천만 달러의 수주를 받았어. 그중에 반 했네. 반 남았어요. 3천. 와 이건 뭐야? 이건 금액이고 이건 뭐야? 수주 잔고 금액이 왜 다르지? 맞잖아, 맞지? 수주 총액은 이만큼인데 납품 금액이 이만큼이고 금액 이건 뭔데? 한거리가 이거는 이 봐봐. 이거는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달러.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달러야. 그러면 아니잖아. 이게 금액이 잘못됐든지 이게 잘못된 것 같지, 맞지? 이게 100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달러. 이게 좀 적당한 것 같다, 맞죠? 아닌가? 하여튼간에 이렇다. 시장 이용과 관리. 매출분의 대부분은 고객들이 연결해서 단연간 거래하고 있고 손실이 자주 발생하지 않았다.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요 각 거래처의 특성은 영향을 받는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0억, 채권 받을 거 물건 줬고 아직 돈 못 받은 게 860억. 작년보다는 줄어들었죠.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또 받을 게 27억. 이리저리 합치니까 1039억. 이 받을 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 요거 뭐야? 그 신용 위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그러면 또 뭐 있노? 자, 자본을 보려고 하니까 부채가 5,900억에 자본이 2,600억에 합치니까 부채율을 나눠보니까 부채율이 240%, 정기는 420%가 그 뭐야? 부채율이 엄청나죠. 나 이때까지 높은 거 이만 못 봤는데 순차입금은 쉽게 말해서 내가 현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은행에서 차입했는 것들을 빼봐 비율로 나눈 건데 전환사채 이런 걸 비율로 나눈 건데 99%가 내 그거 뭐고 현금이나 그거나 거의 똑같이 그 차입금을 했다. 은행에서 다 가져왔다. 순차입금, 차입금이 전환사채 이렇게 내가 현금성 자산 빼고 한 게 99%가 100%가 부채다. 그 자산이 현금이 없다. 현금 100%가 차입금 100%다. 이거 설명이 자꾸 헷갈린다. 순차입금이 100%다. 그래서 공정하게 견적이 제대로 나오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이제 뭐 오늘 중고 물건 한 개 파는데 3만 원에 팝니다. 기스 하나도 없습니다. 기스 있으면 뭐 깎아 드릴게요. 막상 거래하러 가는데 기스가 한 개 생겼어. 아니면은 거래하다가 꺼내다가 탁 떨다 붙어. 분명히 기스 없을 때는 3만 원인데 기스가 있으면은 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장부에는 요런 금액인데 그거를 공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대로더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출 채권은 빠졌고 매출 채권 또 기타 채권은 증가됐고 정기와 비해서 매입 채무는 빠졌고 외상으로 가져온 거 빠졌고 차입금도 조금 떨어졌다. 매출 채권도 떨어졌고 현금성 자산은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구 인력 요거 인원이 30명, 박사 1명, 석사 4명, 학사 12명 이런 식으로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매출액의 2% 정도를 소모하는데 여기가 매출액이 1조의 매출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의 1조의 2%면 200억 정도 쓰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200억 정도를 쓰고 있다. 여기서 그래서 연구해서 나왔던 게 이게 다 기술이 다 특허거든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게 이 회사의 무기는 이런 거예요. 특허권. 인쇄기록 기판의 적층 공정. 이 뭐라 하면 적층, 층을 쌓는다. 층 맞지 이거. 적출 뺀다. 적층. 층을 뺀다? 층을 쌓는다.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 판을 한 개 만들었어. 그 위에 또 하나를 또 만들어. 요래 연결할 수도 있고 이래 연결할 수 있잖아. 요렇게 연결하는 방식을 뭐 와이어 본딩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세로로 이 틈 작은 데다 연결하는 방식을 이런 게 지금 가로로 봐서 그렇지 이런 모양일 거야, 맞지? 그러니까 세로로 다다다다다다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연결을 할 수 있고 만약 옆에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요거 이렇게 옆에 선이 들어간다면 다다다다다 들어간다면
저 안에 거는 선을 연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세로로 연결하는 게 최신 방식으로 많이 한다. 그 대신 이거 세로로 연결하면 단점이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 그 열 빼는 기능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CPU들이 열이 많이 나는 거지. 하여튼간 이런 식의 하여튼 이런 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초박형 반도체 패키지 기판. 초박형이라면 굉장히 짠 거, 굉장히 짠 거. 반도체 소재의 제조 방법.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요걸 SSD 인수회로 기판 여기는 또 거기에 맞는 거 해야 되니까 계속 10년도부터 계속 미세 패턴 포함하는 연구회로 기판 제조 방법 계속 이렇게 오마이갓 이렇게 계속 하는 단층 기판의 제조 방법 뭐 계속 이게 다 이게 특허권이에요. 특허권 15년 이제 15년이 아직 더 남았어. 합 구조 인쇄회로 기판 또 넘어가 이중 패턴을 이용한 초미세 피치 인쇄회로 기판 자꾸 작아지고 자꾸 조금 또 이렇게 가늘어지고 자꾸 미세해지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죠. 그래서 3차원 회로 설계 구조를 갖는 캐비티 인쇄기를 비판 제조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술은 우리가 최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거지.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 쫙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됐다. 실용 신안도 이렇게 그밖에 투자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환경 규제 이런 거는 사업장 폐기물, 수질 오염, 물질, 대기 오염 물질도 그거 배출하고 있으니까 이제 환경 분야에 해당 법 규제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고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환경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나 상당 규제의 준수를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성이라 생산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조금 많이 쓰더라. 요거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